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유통팀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희 매니저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메일유업 두 분을 모시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한 메일유업 DT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유업은 2017년 그리고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전사 IT 인프라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환경으로 성공적인 이전을 하고 활용 중인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팀장님. 네.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메일유업과 그룹 관계사의 CIO를 담당하고 있는 조병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일유업과 관계사의 인프라, 클라우드 포함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안찬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메일유업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기업인데요. 그래도 메일유업을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메일유업은 사실 많은 고객분들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올해로 4년 연속 국내 유가공 부문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69년에 설립됐고요. 그리고 분유, 우유, 치즈, 두유, 그리고 커피나 아니면은 또 다양한 주스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유가공 부문을 선도해 왔죠. 최근에는 실제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등록된 그런 프리미엄 중식당인 크리스탈 제이드나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인 폴바셋과 같이 외식 사업, 그리고 농어 전용 테마파크인 상하농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요. 저희 메일유업도 최근에 일찍부터 국내에서 셀렉스라는 대표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연령별로 성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요. 현재 성인 영양 건강식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가는 그런 종합식품 회사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셀렉스 제품 자주 애용하는데요. 프로틴 제품을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연령별로 맞춰 출시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먹기 편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럼 계속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2017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좀 이전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메일유업은 업계 최초로 전사 IT 인프라 시스템을 모두 클라우드로 이전하셨습니다. 네, 사실 뭐 업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업계가 아니고요. 외람되지만 SAP를 포함해서 서버 전체를 클라우드로 올린 사례는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 거의 레퍼런스로 꼽힐 만하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빅뱅 방식으로 모두 전환을 한 건 아니고요. 2017년에는 고객 서비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그룹사의 시스템을 전부 다 옮겨서 두 번에 걸친 전략에 의해서 시행이 됐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들도 그렇게 뭐 과감하거나 리스크를 한 번에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기 때문이고요. 리스크를 고려한 것이고, 실제 그런 리스크보다도 국내에서 이론이나 사례가 많이 발표됐지만 실제 내부 업무 시스템을 실제로 옮긴 사례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의 인적 자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준비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옮기면서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거고, 상대적으로 시스템 수가 적고 그리고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고객 서비스부터 먼저 옮겼던 겁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SAP라는 시스템을 포함해서 전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길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이 애를 먹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 실무팀장인 안창훈 님이 추가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요약하자면 리프트 앤 시프트 전략을 이행하시기 전에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관련 시스템을 먼저 이전하면서 내부적인 경험을 축적하시고 이후 전사 IT 모두 전환하는 큰 결심을 하셨던 거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라는 점은 클라우드를 전환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잠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식품업계로서 최초로
국내에서 최초라는 사례를 남기신 것이 매우 이례적이긴 한데요. 어떠한 계기나 특별한 목표가 있었나요? 예, 식품업체가 IT에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생각 때문에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IT 관련 조직에서 고민하시는 것과 동일한 고민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식품업계의 IT 환경의 특성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에 빠졌고, 실제적으로 저희 사장님이야 경영진들의 의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와 고민에 대한 계기는 결국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고객 중심의 IT 서비스를 위한 그런 측면이 가장 컸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커스터머 센트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저희 회사도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는 회사이고요. 많은 고객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적기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고객 서비스를 위한 트래픽 예측이나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전 그룹사의 대고기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이전하고 대응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었죠. 두 번째는 상당히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내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수백 개의 서버를 운용하는 IT 부서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서버를 교체해야 되고요. 백업이나 이중화 등의 환경에서 최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또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한 5년에 한 번씩 대규모의 투자를 교체 비용으로서 써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에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참 아쉬운 거는 회사에서는 이런 고충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클라우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 분명히 아셔야 될 점은, 실제 사용량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싸지는 않습니다, 클라우드 비용이라는 것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렌탈 자동차 서비스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붐인데요. 실제 자동차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결코 싸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렌탈 서비스, 그리고 전문가들이 유지해 주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간접비 등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큰 메리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글로벌 전문가들이 유지하는 최적화된 환경에서 장애 대처나 인프라 환경 유지 등의 의존도를 높이고, 내부 전문가들께서는 이런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고민하는데 시간을 더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했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임 투 마켓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이제는 기존과 같은 SI나 그리고 솔루션 구축과 같은 IT 도입 방식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API나 오픈소스, 데브옵스 툴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들에 순응하지 못한다면은 실제 시장의 변화에 결코 앞서갈 수 없겠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IT 트렌드, IT 전략의 트렌드,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모두 클라우드가 시작점이라는 것이고, 클라우드 환경하에서 더욱 용이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 회사에서도 클라우드 이전에서는 전환하기 이전에서는 없었던 IT 시스템들이 데브옵스 방식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확실히 IT 환경의 변화를 클라우드 중심으로 아주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사의 IT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한다면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아주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질문 나올 줄 알았고요. 사실 고민 참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 글로벌하게는, 그리고 한국에서도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벤더사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사였어요. 전략적으로 고민한 사항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됐었고요. 실제 벤더사 선정 과정에서 POC를 포함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많은 과정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싱가포르 IDC 방문도 허락해 주셨고, 실제 방문해 보고 클라우드 운영의 철학이나 정교함, 안정성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적 고민 사항은 좀 특이하긴 한데, 첫 번째로는 벤더사에 대한 자체의 고민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같이 검토했던 타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대등한 결과를 보여주시긴 했지만, 사실 우리 회사를 전략적 핵심 고객으로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서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고민사항이었고요. 특히나 SAP를 포함한 전체 업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과 같은 그런 사례는 사실 일부 쇼핑몰이나 게임사나 일부 어떤 제한된 서비스를 하는 그 많은 클라우드 레퍼런스하고는 완전히 틀린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경쟁사들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사례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로 스타트라고 생각했던 거였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 회사를 진짜 핵심 레퍼런스로 생각하고 글로벌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역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감히 느꼈습니다. 결국 글로벌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행했던 아주 유효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단순하게 저희는 단순 대외 서비스가 아닌 기업형 업무 시스템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결국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고민할 때 생각하는 IaaS만을 위한 플랫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파스를 지향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도 아우르고 있고요. 또 굉장히 특이한 점은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SAP 전체 모드를 전부 다 올렸는데요. SAP 본사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죠. 시스템을 애저 상에서 사용했을 때 모든 시스템들이 SAP를 중심으로 다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SAP하고 같이 코업을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기 위해서 같이 유지해 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당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는 M365라고 하는 우리 회사의 어떤 소통, 협업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연동해서 아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무엇이었을까를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현실적으로 또 본다고 하면은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라이센스를 어떻게 또 재활용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윈도우 서버나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애저 플랫폼을 옮긴다고 했을 때 새로운 구매 비용이 들거나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의 효과도 분명히 간과할 수는 없었던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좀 고민거리는 고민거리였는데 약간 좀 특이하긴 했어요. 사실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할 수 있는 운영사들이 얼마만큼 성숙되어 있을까를 고민 안 할 수가 없겠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그 같이 검토했던 경쟁사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파트너 에코시스템도 있다는 건 알긴 알았는데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글로벌 지원과 한국 본사의 열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극복을 잘 해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 파트너 에코시스템들이 지금 애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또 조직이 갖춰지고 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지금 사실 저희 회사도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2017년도 1차로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전환시키고 내부 경험을 쌓았는데도 2차 메일그룹 전체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매우 힘드셨다고 하셨는데요. 당시 국내의 사례가 드문 상황에서 메일료뿐 아니라 관계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전체 IT 시스템을 이행하실 때 정말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리딩하셨던 안찬홍 팀장님께서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이행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와 그리고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전환 당시에 사실 SAP 포함해서 50여 개 업무 서비스를 단기간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야 했던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실수로 모든 업무 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80년대처럼 수작업으로 업무를 환경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경험이고 추억이고 자부심이기는 하지만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전에 준비를 잘했다고 하지만 안정화가 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 핵심 요소 3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업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은 대규모 SI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객 서비스나 이커머스 등 단일 시스템 위주로 구성된 시스템들은 연계성이 아무래도 제한적이고 유니크한 서비스 중심으로 복잡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업무 시스템 모두를 클라우드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룹웨어나 SAP를 보면은 모든 업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사 업무 시스템과 모두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더구나 클라우드 환경은 유닉스에서 리눅스 환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이식시키려면 이전의 시스템 구조 자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눅스와 호환되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등 사전에 검토를 완벽하게 해야 하고, 온프리미스 환경과 다르게 제약사항은 없으나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구조로 우회 구현해야 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여러 설계 및 회사 규정 등 향후 방향을 고려해서 즉시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 내부 전문가의 리딩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오픈 전략입니다. 서비스 오픈 전략에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돌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백 플랜이나 모든 과정에 비상상황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주요 서비스 중단 시 현업들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업들과 충분한 소통과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이든 롤백 등이 불가피할 때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최적의 안정화를 위해서 판단 후 단호한 의사결정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부 클라우드 전문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영을 해보았던 인력보다는 오히려 클라우드 기술과 유사한 가상화를 포함해서 서버 아키텍처, 이해도가 높은 테크니컬 전문가들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부 마이그레이션 전문 업체보다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고 내부의 대안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내부 전문가가 리딩을 해야 외부 전문 업체들과의 소통과 계획, 진행 등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다른 고객사에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2년여간 클라우드를 직접 IT 운영해 오셨는데요. 관리적인 측면과 현업의 만족도, 그리고 서비스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사실 현업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실제 업무상의 변화는 크게 못 느끼시지 않을까요? 성능이나 속도가 분명히 더 좋아진 거는 사실이지만 실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체감은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장애가 나진 않고 서비스만 잘 유지되면 사실 좋은 거죠. 오히려 만족도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 IT 조직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장애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이전에는 아주 굉장히 많았는데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는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사실 장애가 없는 IT 환경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클라우드 환경하에 이전 대비 장애 발생률이 현재는 아주 많이 감소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디서든 즉시 원격으로 접근해서 모든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IDC 환경에서 요구됐던 IDC 데이터 센터까지 이동 시간 아니면 원인 파악, 장비 수급, 엔지니어 섭외 등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감소가 했죠. 현재는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 중단이 거의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복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대규모 서비스나 이벤트 등 신규 프로젝트에 아주 유연하게 인프라 환경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전에 최소 한 달 이전부터 많은 사전 협업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자체 제공하는 오토 스케일링, 오토 스케일 아웃 이 등을 활용해서 마케팅 부서에서 수일 전에 말씀을 주셔도 이벤트 대응이
사실 예전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를 하더라도 실제 애저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해서 실시간 접속 현황, 동시간 접속 현황 분석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10분 이내에 서버 증설을 할 수 있고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상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IT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표준의 변화가 있을까요? 네, 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없을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하에서는 기존하고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표준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가버넌스적으로도 많이 변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기술적인 단계나 클라우드의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를 고려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최적화시킬 거라는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안창호 팀장님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메일유업은 현재 이아스 중심의 클라우드 환경에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이아스 중심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클라우드를 그러니까 인프라를 클라우드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충분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클라우드 플랫폼의 활용은 클라우드의 선진 플랫폼을 제공하는 파스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서비스들의 유연한 확장이나 아니면 일부 운영을 자동화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죠. 저희 회사는 지난해부터 대고객 헬스케어 앱인 셀렉스 핏이라는 서비스도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파스 플랫폼을 통해 구현했습니다. 파스 플랫폼의 앱 서비스나 DBMS 또 이 부분을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있고 저희도 처음에는 파스 플랫폼을 사용하다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을 해보니까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고 생각보다 접근하기가 쉬웠습니다. CDN 등 유용한 솔루션을 수분 내에 바로바로 생성하고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신규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처음에 파스 환경을 표준 모델로 삼고 검토해 볼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아스 환경도 파스 환경으로 업무 시스템들을 고도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메일유업 IT 전체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옮기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메일유업 DT 여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향후 발전 계획은 무엇인지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글쎄요, 저희 세션의 타이틀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메일유업의 DT 여정 그리고 진행형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DT 여정을 위한 준비 단계 완료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의 의미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벌써 시작을 했다고 만족하기보다 이제부터 클라우드 환경 그 뒷단에 숨어있는 수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 많다는 의미로 이야기 드리고 싶고 사실 그 수많은 혜택을 찾아서 이제는 나가야 되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세상의 변화 중심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모두가 공감하는 테마가 있고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클라우드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SaaS나 최근 많이 나오는 기타 서비스들을 경험해봐야지 진정으로 클라우드가 왜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클라우드 환경 안정화 이후 들여다보니 그 뒷단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클라우드의 숨은 혜택들이 숨어 있는 걸 보고 놀라고 있고 저도 요즘에 많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단기적으로는 파워 플랫폼이나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너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내부 문화를 만들어서 레디메이드된 그런 디지털 서비스들을 마음껏 저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문화를 변화를 계획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팩토리나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클라우드 활용의 꽃이라고 하죠. AI나 빅데이터 등을 관련 서비스들을 접목시켜서 전사 임직원들이 진정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애널리틱스 포털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목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폭적인 지지가 지금까지처럼 필요한데 도와주실 거죠? 예, 그럼요, 성우님. 약속하신 겁니다. 네, 네. 너무나 좋은 사례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DT를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고객사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무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션을 듣는 분들에게 마지막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보다 뛰어난 회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근데 제가 감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저하지 마시고 실행하시라는 겁니다. 저 역시 많이 고민하고 겁도 많이 났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미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물론 면밀한 검토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시겠지만 결국 나가야 될 길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과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말씀 감사합니다.